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 때는 우리가 색가구, 색채 그거에 대해서 조금 했죠. 2차 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색하고 색채에 대한 얘기, 빛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또 우리가 색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것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우리가 이 눈이 정상적이지가 않거나 우리가 눈이 뜸과 동시에 우리는 색을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의 구조 그리고 이 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빛에 대한 반응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눈과 카메라의 비교입니다. 이 사람의 눈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정체고 이게 홍채고 이게 각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망막이고요. 이 중심하고 여기 맹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신경이에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 사람의 이 눈꺼풀은 렌즈 뚜껑. 그래서 그 렌즈 표면 효과를 보여주는 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요 각막이요. 지금 요 각막은 빛의 굴절을 나타냅니다. 이 각막이. 그래서 렌즈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정체요. 요 수정체는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요 홍채는 지금 이런 조리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강약에 따라서 동공 크기가 하죠. 그래서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커지고 이렇게 밝은 빛에 가면 동공이 작아지죠. 그 다음에 요 망막입니다. 이 망막은 우리 흑백과 컬러를 색을 인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흑백 필름, 컬러 필름 이런 말들을 쓰지요. 근데 우리 이 눈에요. 눈에는 이 망막에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추상체와 간상체가 있습니다. 추상체는 보통 이 코온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 작용을 합니다. 색을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망막 주변에 약 650만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보통 삼색시인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삼색 시인이라고 해서 LMS라는 세 가지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감지하는 게 이렇게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처럼 이 빨강, 초록, 파랑 이런 것들을 가지는 이런 감지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판단하는 이런 세포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수상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콘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이 망막 중심에 한 650만 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상체입니다. 이거는 로드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두운 곳에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은 간상체가 움직이면 추상체가 안 움직이고요. 추상체가 움직이면 간상체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작용을 하고 밝고 어두움 그런 형태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망막 주변부에 약 1억 2천만 개가 분포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있다가 자려고 하면 불을 탁 끄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쵸? 빛이 없으니까 색이 안 보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명암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망막에서는 이렇게 추상체, 간상체 이렇게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추상체와 이렇게 명암만 구분할 수 있는 이 간상체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간상체가 움직이고요. 뭐 이렇게 추상체가 움직이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간혹 가다가 깜빡하는 사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맹점이라고 합니다. 순간. 그래서
지금 이 맹점이 뭐냐면 왼쪽을 가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서서히 한번 거리를 두고 한번 이렇게 보면 뒤로 물러가서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안 보였다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서서히 뒤로 머물면서 보면 어느 순간 안 보였다가 보여요. 그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맹점을 누가 발견했느냐? 메리오트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메리오트 맹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색채에서는 발견하고 현상을 나타날 때는 이런 자기 이름을 따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00년도에 이렇게 맹점이라는 이 블라인드 포인트라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메리오트 맹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색채 지각 요소인 이 추상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맹은 색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을 우리가 생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색상체도 구분이 없고요.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약간 이런 그 약시, 그 수명, 눈부심, 안구 진통을 동반한다고 하고요. 색약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색약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채도가 낮은 경우에 색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높은 채도를 가진 이런 선명한 색조만 구분이 되고요. 색각 이상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성의 5%가 색약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서요. 엄마가 색각 이상자일 경우에는 딸에게는 유전이 되지 않지만 아들에게는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 색약자에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색약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0.4%가 색약자인데 남성은 5%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색약자들 위해서 요즘은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경을 쓴다든가 이 색약자를 위한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경을 써서 개발해서 사람하고 똑같이 정상으로 똑같이 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색약자는 대부분 적색, 녹색이 제일 많고요. 녹색 그 색약자가 한 7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인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정상인들은 보이는데요. 적색약, 제1색각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적색을 못 보는 사람들은 색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을 못 보는 사람들은 색을 이렇게 이 색을 이렇게 본대요. 그 다음에 청색약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색약들이 별로 없고 서양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적색약, 녹색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P형이라는 적색약 색약자들을 P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녹색약자를 D형이라는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71%가 이 녹색약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장애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색을 조금만이라도 구분을 해주면 색약자들도 다 정상인처럼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자 해서 요즘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숫자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색약자인가 아닌가 하고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숫자 한번 보세요. 네. 맞나 안 맞나 보세요. 12자하고 6자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와 6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2와 42입니다.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한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와 42입니다. 2와 42. 이거는 뭘까요? 네, 74와 15입니다. 74와 15. 이거는 뭘까요? 네, 6하고 7입니다. 6하고 7. 이거는 뭘까요? 네, 26과 13입니다. 20, 이렇게 26과 13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색각이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모니터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이거 숫자가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고요. 또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가져봤고요. 이거는 이제 순응입니다. 순응은 뭐냐면 우리가 어두울 때 뭐가 작용이 되고 또 밝을 때는 뭐가 작용한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 적응 능력 중에 하나로 이 환경에 적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눈에도 시야의 밝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감도를 조정하는 게 우리 이 눈입니다. 그래서 명수능은 밝은 데에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밝은 데서는 뭐가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추상체가 작용을 한다 그랬죠. 색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곳에 탁 나오면 바로 보여요. 특히 영화관에서 아니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이 있는 곳에 딱 두면 순간적으로 색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명수능이에요. 추상체가 작용을 하죠. 밝은 곳에서는. 근데 어두운 곳, 암수능, 여러분들이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영화관 상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가요. 어두운데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이 간상체가 작용을 하죠. 근데 한참 좀 지나면 뭐가 하나씩 물체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암수능에서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 30분 정도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정상으로 오는데 30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주 어느 곳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수능은 명수능과 암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능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간상제 작용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가 있고요. 명수능에서는 바로 1초 사이에 바로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명소시, 암소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명소시, 밝은 데서는 이 추상체가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상체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기가 보통 100 캔들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방출되는 그 빛의 그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소시는 간상체가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밝기가 2 캔델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소시에서 암소시의 이 활동하는 영역을 보통 우리는 방명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소시에서 하는 밝기 1 캔델 제곱미터에서 명소시 밝기 100 캔델 제곱미터까지의 범위를 이 암소시에서 명소시까지 그 범위를 우리는 방명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감지세포가 모두 활동하는 영역,
그것을 우리는 방명시라고 하죠. 그래서 암소시에서 명소시까지의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상체에서 간상체까지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요. 보통은 우리가 낮에 빨간 밝은 게 난색 계통들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더 밝게 보입니다. 빨강색이. 근데 해질 무렵이나 아니면 해 뜨기 직전에 이 프루키레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뭐를 발견했느냐? 주간에는 낮에는 햇빛이 있을 때는 이 수상체 중심으로 색을 판별하는 이런 그 우리 눈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낮에는 이 빨강색이 잘 보이는데 시지각에서 야간에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이나 약간 그 해 뜨기 직전에 그 야간에는 이 시지각에 의해서 빨강이 더 어둡게 보이고 파랑이 더 밝게 보인대요. 이런 현상을 누가 발견했냐? 프루키네가 체코의 생리학자입니다. 1823년에 프루키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추상체가 가장 밝게 감지하는 이 555 나노미터, 그래서 이 명수능에서는 555 나노미터고 거기서 암수능에 갈 때 어두운 곳에서 갈 때 이 507 나노미터에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수능, 이 단파장의 남보라색 계열로 가장 우선시되는 감지되는 요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누킬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겁니다. 낮에는 이렇게 빨강색이 잘 보여요. 아주 빛이 있을 때. 근데 어두운 데 가면은 빨강이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프루키네라는 사람이. 그래서 프루키네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딸기 하면은 우리는 빨갛게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딸기는 빨개야지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딸기는 빨갛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백열등에서 이렇게 딸기를 넣고 찍으면 아주 빨갛게 나오진 않아요. 약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현상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딸기는 빨갛다고 인식을 하는데 실제 색은 빨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빛 자극이 이런 그 백열등이라든가 카메라를 찍어서 이러한 특성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딸기는 빨갛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즉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햇빛 아래서 흰 종이를 찍었어요. 그리고 흰 종이가 사실은 어두운 데 가서 빛이 어두운 빛에 있으면 흰 종이는 사실은 흰색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흰 종이가 검은색 종이로 뭐 회색 종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흰 종이는 어디까지나 백열등이 됐건 형광등이 됐건 투광등이 좋아서 색이 변하더라도 흰 종이는 계속 흰 종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색의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색의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빛 자극의 물리적인 특성이 변화하더라도 물체의 색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색채 감각, 그것을 우리는 색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종이는 백열등이 됐건 형광등이 됐건 뭐 결국 이상한 색이라도 흰 종이는 흰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색의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망막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어디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방에 형광등이나 조명이 있죠? 그 조명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네,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무슨 라인 같은 게 보이죠? 잔상이 보이죠?
그쵸? 그게 잔상입니다. 이 망막에서 일어나는 잔상입니다. 근데 이 잔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 잔상이 있고 부의 잔상이 있습니다. 정의 잔상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집에 성냥하고 촛불이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확 나가버려요. 정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되면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테레비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두운 데서 TV를 보다가 딱 꺼버리세요. 한번 딱 나가면 그 마지막 장면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잔상입니다. 무슨 잔상이냐? 정의 잔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의 잔상, 양성 잔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정의 잔상, 양성 잔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부의 잔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의 잔상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이 빨간색을 봤는데 빨간색을 보고 그 옆을 보면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반대색으로 보여요. 그것을 우리는 부의 잔상이라고 합니다. 또 음성 잔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잔상에는 이렇게 정의 잔상, 부의 잔상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이거는 횃불이죠. 이거 횃불은 막 횃불을 돌리고 나서 눈을 딱 감면 이 라인이 그대로 보여요. 이것을 우리는 정의 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양성 잔상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베돌트 브리케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을 같은 색을 보이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파장을 이렇게 빛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파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색이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베졸트 브리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베졸트 브리케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런 빛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파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 노란빛이나 이런 초록빛이나 이런 그 블루빛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불변 색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발견했대요. 베졸트 브리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불변 색상, 이 파랑이나 초록이나 노랑은 변하지 않고 이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색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색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졸트 브리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베졸트 브리케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요. 이거는 면적 효과입니다. 면적 효과는 지금 뭐냐 하면 똑같은 색을 놓더라도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할 때는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서 칠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똑같은 색인데 더 밝아 보일 수도 있고 더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더 색상이 선명해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색을 치더라도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토마스 영이하고 이 헤르몰즈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 우리 사람의 이 눈은 그 빨강, 초록, 파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헤르몰즈라는 사람이 이상하다.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요. 얘기를 해요. 이 토마스 영이.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헤르몰즈가 아니다. 왜 빨강, 노랑, 파랑이지? 빨강, 초록, 파랑인데? 그러고서 토마스 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그 색각 이론에 빨강, 노랑, 파랑이 아니라 빨강, 초록, 파랑이다 하고 얘기를 해서 토마스 영이 맞다. 내가 잘못 발표를 했다.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의 RGB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세포라 우리 삼색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의 삼원색이 똑같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모니터나 색채에 관계된 개발들이 이것들을 가지고서 해서 이 영헤르몰츠의 삼원색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그 TV 모니터라든가 브라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한 게 된 게 이 영헤르몰츠의 이런 삼원색설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고요. 헤른이라는 사람은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 잔상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대비현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색을 보면 이 색을 반대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대웅색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노란색을 보면 그 노란색을 보고 나면 파란색이 불빛이 나고 빨간색을 보면 초록색이 난다 하는 이렇게 대형색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 감각은 이렇게 빨강, 초록, 노랑, 파랑, 하얀, 검정 이런 그 기본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에드워드 맥니코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헤르몰츠가 얘기한 거는 이 망막 단계에서는 이 삼원색설이 맞고 이 신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헤링이 대형색설이 맞다. 그래서 혼합설을 주장을 합니다. 혼합설을. 이게 그 에드워드 맥니클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눈에는 망막과 신경이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혼합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 삼석성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1차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계 삼석성에 뭐가 있다 그랬죠? 색상, 명도, 채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석성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표색계라는 얘기도 아마 1차 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혼색계, 현색계에 대한 얘기를 아마 간단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혼색계는 이렇게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명에 대한 빛에 대한 얘기고 현색계는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세계 삼석성인 색상, 명도, 채도 이것들을 분류해서 번호나 기호를 해서 만든 게 현색계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게 먼세포 색계입니다. KS 표준은 우리나라 코리안 스탠다드의 색들은 다 이 미국에 있는 이것들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만들었고요. 1940년도에 이것들을 좀 수정을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세계 삼석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순서대로 가지고 만들었고요. 이렇게 먼셀은 나무를 보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먼셀의 컬러 트리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렇게 색상은 바깥에 있는 거를 얘기하고요. 명도, 이 나무가 햇빛에 가까우니까 밝고 이 땅으로 갈수록 어둡다. 그리고 나뭇잎들도 이 나무에 가까운 거는 좀 탁해인데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선명하고 잘 보인다. 그래서 먼셀은 이 나무를 보고서 삼속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이렇게 기본 색상을 만들어서 10색상 5가지를 만들어서 10가지를 해서 이렇게 100가지를 만들 수 있는 색상을 구분해서 만들었고요. 명도는 이렇게 10단계로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보통 우리가 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명도는 이렇게 value, V라는 약호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채도는 이렇게 점점 설명해주고 점점 탁해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색상이 없는 무채색을 우리는 뉴트럴 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럴 컬러, 무채색을 뉴트럴 컬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잘랐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색입체들이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나와 있고 어떤 건 들어가 있고 하죠. 이것들을 우리는 색입체를 이렇게 중간을 잘랐을 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먼셀 표색계 일 때는 이렇게 5 아래 2에 26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먼셀 색채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먼셀의 표색계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호는 이렇게 먼셀에서 따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채색은 색이 있는 색을 얘기하고요. 무채색은 색이 없는 색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N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색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HVC, H는 색상에 대한 얘기고 V는 명도에 대한 얘기고 채도는 이렇게 크로마,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그래서 OR 2에 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R은 색상에 대한 얘기, 명도에 대한 얘기, 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셀의 표색계는 이렇게 명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먼셀 색채계에 대해서 하나를 더 다뤄봤습니다. 왜 먼셀을 했냐면 우리 지금 교과서에 있는 모든 색채는 다 먼셀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KS 표준 그것들은 다 미국에 있는 색채계를 따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먼셀을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